한국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he 7F Highly Effective People,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오늘은 18번째 조직의 생산 능력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효과성의 원칙, 효과성이란 생산과 생산 능력 간의 균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산 능력은 단지 자원 그 자체가 아니라 자원을 유지, 보수, 향상시키는 활동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조직의 생산 능력. 여러분 조직하면은 조직의 본질이 뭘까요? 조직이란 그것에서 그것을 빼면 그것이라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본질이라 합니다. 본질은 그것에서 그것을 빼면 그것이라 할 수 없는 것, 그걸 우리는 본질이라고 하는데, 그럼 조직의 본질은 뭘까요? 네, 사람이죠. 사람이 본질입니다. 자, 우리는 생산물에 집착하다 보면은 조직에서도 이 생산 능력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큰 문제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본질은 사람이므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스티븐 코비는 조직에서 일어났던 몇 가지 사례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공장에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가 이제 새롭게 도입이 된 거이죠. 근데 이 물질적 자산을 담당하고 있는 그 담당자가 이건 보수를 하지 않고 기계를 풀로 가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부서에 담당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생산성이 엄청 높겠죠. 그러다 보면은 상관들은 그 담당자가 유능하다라고 판단하고, 그럼 뭐 보수하는데 저 비용도 들이지 않고, 유지하는데 비용도 들이지 않고, 그저 가동만 해서 생산 결과를 잔뜩 끌어올렸으니까 비용 대비 생산물이 굉장히 높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능한 직원으로 그를 평가하고 그를 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담당자가 나가고 다른 부서로 옮겨가고 다른 담당자가 그 기계를 담당하게 됐다고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자, 이 담당자는 오자마자 기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비용이 추가합니다. 유지하는 기간이, 수리하는 기간,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계의 초창기의 그 성능과 생산물을 기대하기 쉽지 않는 상황에 빠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부서의 담당자는, 이 담당자에게 상사들은 뭔가 이 사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조직 내에서 신뢰가 깨진다는 것이죠. 그 신뢰가 깨진 조직은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는 조직으로 가기가 쉽지 않다. 어려움에 봉착하고 만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코비는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또 이런 사례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스티븐 코비는 조개탕 요리를 너무 잘하는 집이 있었습니다. 코비가 근무하는 곳에 가까운 곳에 있었던 조개탕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조개탕을 즐겼고 점심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줄을 서서 조개탕을 먹었다고 그럽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인이 바뀌었는데요. 주인이 바뀐 뒤에도 여전히 이 조개탕을 찾던 사람들은 이 조개탕집을 찾아갔겠죠. 그런데 뭔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새로운 주인은 조개탕의 재료를 한두 개씩 빼기를 시작했고, 풍부한 양념과 재료를 조금씩 전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조개탕 맛이 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조개탕 맛이 바뀌었다는 것을 모르는 고객들이 계속해서 조개탕집을 찾았지만 점차 그 차이를 발견하는 고객들이 한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했겠죠. 얼마나 지나니까 조개탕집은 한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는 찾지 않는 조개탕집이 됐겠죠. 이것을 뒤늦게 깨달은 주인은 다시 원래의 조개탕을 끓이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그곳을 방문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신뢰를 잃어버린 고객들은 다시 찾지 않게 된 것이죠. 결국 조개탕집은 문을 닫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조개탕집 사장은 지금 무엇을 잃어버린 겁니까? 그렇죠. 사람을 잃어버린 겁니다. 네, 사람을. 우리는 스티븐 코비는 이런 워크숍에 참여를 해본 적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게으르고 무능한 직원을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는가를 논의하는 그런 워크숍이 있었답니다. 그러자 거기에서도 정말 요즘 말로 신박하게도 어떤 사람이 솔직하게 수류탄을 터뜨려서 다 쫓으면 된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통쾌하게 웃고 박수를 치는 일도 있었다고 그래요. 마음에 안 들면은 쫓아내고 또 새로운 사람 채용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자 스티븐 코비는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여러분의 가게에 여러분의 고객이 여러분을 방문했는데 물건을 살 생각이 없다, 서비스를 살 생각이 없다, 그러면 그런 고객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도 수류탄을 터뜨리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때는 관리자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서는 안 됩니까? 그랬더니 그들은 고객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고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직원은 내부 고객이죠.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핵심 고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들의 마음, 어떤 열의, 어떤 충성심, 이런 것들은 사실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이 통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정말 생산 능력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과만을 기대하는 수많은 CEO, 팀의 리더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요즘 좋은 사람 구하기 어렵다. 좋은 파트너 찾기가 어렵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 모습을 되돌아보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정말 가치 있고 고결하며 대체 불가능한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자원이라는 사실을 나보다도 더 소중하게, 나처럼 소중하게 이렇게 다루는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난다라면은 그 조직은 다시 살아나고 더 멋진 미래를 기대할 수 있고 희망을 피워낼 수 있겠죠. 많은 조직에서 황금알에만 관심을 두는 나머지 사람들의 마음과 가슴 속에 들어있는 어떤 강력한 에너지를 잠재워버리고 또는 어떻게 보면 무시해버리는 이런 오류를 많이 범하죠. 당장의 어떤 이익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장기적인 이익을 잃어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바로 효과성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효과성은 균형이죠. 성과와 생산 능력 간의 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생산에만 지나친 집착을 한다라면은 우리가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기계를 망가뜨리기도 하고 고객을 내쫓기도 하고 직원들의 열의와 어떤 열정을 잠재우기도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생산 능력에만 또 지나치게 집착을 한다라면은 학습만 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건강 관리를 위해서 하루에 3-4시간씩 운동을 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자기가 10년을 더 산다고 해도 건강 관리에만 투자하는 그 3시간과 4시간의 그 긴 시간을 어디에서 다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적당한 운동과 건강 관리가 중요하겠죠. 지나친 건강 관리, 이것도 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소비된 시간들은 어디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생산과 생산 능력을
균형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원칙인가를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수많은 황금거의 여러분들께서 고객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 고객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제대로 잘 인식하고 그 고객과의 관계를 증진하고 관계의 가치를 높여나가는 일에 생산 능력을 가다듬는 일에 유지 보수 활동을 계속해 나간다 하면은 조직과 자산의 생산 능력은 지속 가능한 효과성을 발휘할 것이다라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챕터입니다. 스티븐 코비는 이 효과성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챕터를 세 챕터나 배치해서 여러 각도에서 이 효과성의 원칙을 저희에게 주지시켜주고 있습니다. 황금거의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조직에, 여러분의 팀에 효과성의 원칙이 잘 내재화되어서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인 그런 이익들을 거둬들이는, 황금알을 거둬들이는 그런 황금거의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평화를 빕니다. 김봉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